자, 그래서 315쪽은 여러분이 그냥 풀 거예요. 표준화 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 표준화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표준화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 익힘도 다 푸세요. 그래. 개념 익힘 8번. 이것도 애들이 이제 약간 좀 시험장에서 만나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렵진 않은데, 개념 익힘 8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달걀에 뭐 가격이 어서주는데 평균이 그런데 무게, 자 무게의 평균 60, 그 다음에 10제곱, 무게의 평균이야. 자, 무게 평균 이렇게 됐어. 10제곱, 달걀 한 개의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래. 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게 달걀 가격의 기대값이야. 달걀 한 개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일단, 주의할 건 첫째 뭐냐면,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써놓으라고 했지. 무게잖아. 그쵸? 확률 변수가 무게라고. 다른 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가격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하고 옆에 표를 봤더니, 참, Z 0에서 1까지가 주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알려줬습니다. 얼마래? 0.33 이렇게 일단 알려줬어요. 알려줬고, 표가 주어졌는데 표가, 자, 무게가 있고요, 가격이 있는데요, 60 미만, 그 다음에 60에서 70 이상에 대해서 가격이 200원이고 300원이고 250원이고 300원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제까지 하던 거랑 문제가 약간 틀이 달라가지고 아이들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요, 정규 분포의 탈을 썼지만 이산 확률 분포 문제예요. 정규 분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산 확률 분포의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산 확률 분포 기억나나? 별량이 이렇게 쭉 있고 확률이 쭉 있어서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었죠. 그죠?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었죠.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가격이 별량이야, 별량. 200원, 250원, 300원. 거기에 따른 확률을, 거기에 따른 확률을 내가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적은 다음에 다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구함이 목적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확률을 이거에 따라서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볼게. 자, 무게가 이거 x가 무게라고 했어. 그래서 x가 60 미만인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x가 60 미만입니다. 이거 등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그랬죠? x가 60과 70 미만입니다가 돼 있었고, x가 70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률을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바로 근데 표준화 들어가시면 Z는, 자 보세요. 60, 정확히 60. 아까 너네가 대답 못했던 그거죠? 0이야. 0이야. 확률은 당연히 얼마야? 0.5. 안 그려도 되지? 자, 표준화해. Z가 0에서 60이니까 그치. 0에서 70이면은 표준 편차만큼 더 크지. 그러면 1.
그래서 0과 1 사이의 확률을 여기 0.34라고 주는 거야. 70 이상인 거는 여러분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그 나머지 부분이니까 0.1 이렇게 써서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래서 정규 분포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산항 분포 문제인 거예요. 괜찮을까? 다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다 곱해서 전부 더하세요. 요게 T예요. 요게 이제 평균입니다. 이런 문제였어. 그 밑에 문제도 거의 다 똑같은 유형들이니까 꼭 여러분 과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음 시간에 풀어보시고 질문 꼭 하셔야 돼. 개념 익힘 9번. 개념 익힘 9번은 별로 안 어려워요. 개념 익힘 9번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별거 없어. 개념 9번은 별거 없는데 어디가 어려우면 638번에 1번, 2번이 좀 어려워요. 638번 두 문제를 다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638번 발전 문제 이 두 문제를 풀어봅니다. (638번) 지금 표시 좀 해주세요. 특히 2번이 더 중요해. 1번은 그런 대로 풀만 한데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두 곡선이 모양이 같죠? 왜냐하면 표준표차가 같으면 두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 거야. 평균만 다른 거야. fx, gx. 그래서 x의 분포를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x의 분포를.
이렇게 얘가 fx라고 치고 이 정도를 10이라고 할게요. 근데 둘이 높이가 똑같은 상태야. m이 뭐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오른쪽에 있다고 치고 그려볼게. 둘의 모양은 똑같이 그리셔야 돼. 얘가 y는 gx. 이 정도를 m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단 그냥 임의로 여기다 m이라고 이렇게 쓰고. 자, 뭐라고 했냐면 12이면 여기 약간 오른쪽에 있겠다, 그쵸? 12에서 요 fx의 요 높이랑 26의 높이가 같아. 높이가 같은 거, 함수값이 똑같단 말이야. 얘랑 함수값이 똑같은 곳이 여기 두 군데 있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가 26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26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둘 중에 하나가 26이야. 둘 중에 하나가 26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26보다 크거나 같을 y니까 요 gx하고 관계 있어요. y가 26보다 크거나 같으면 0.5보다 크대. 크거나 같대. 0.5 이상. 그럼 이 부분 너무 작잖아. 그래서 너는 탈락 이렇게 배제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아, 너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괜찮아? 응.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여러분 얘가 둘이 같은 곡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인지가 되시죠? 따라서 요 m은 얼마다? 28. 그죠? 이렇게 m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풀었어. 그래서 여기가 28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P, Z로 바꾸고 자 어떻게 한다고? 얘랑 평균을 비교할 때 8이 작죠. 8 부족하니까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부족해서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요거를 그려주세요. 처음 문제 우리가 초보니까 아직은 그려. Z 여기 0 마이너스 2 이하 아 여기구나 이렇게 답하는 거죠. 0에서 2까지의 넓이를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0.4772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0.4772니까 여기는 0.0228이겠죠. 0.5에서 빼셔야 돼요. 요게 정답. 이렇게 푸는 거야. 잘했어, 그죠? 다들 해결 각자 해보셨어요? 손맛을 좀 봐야 돼. 본인이 직접 풀어서 하나쯤은 마저 봐야 돼요. 자, 근데 얘가 아마 이제 요거 풀었는데 요거 안 풀린 친구들 좀 있을 거야. 요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고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일단 곡선은 하나야. 그래서 일단은 x에 대한 분포로 그려. 선생님, 왜 어떨 때는 z를 그리고 어떨 때는 x를 그리고 그러나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 x의 분포 f에 대해서 f의 모양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도 fg의 함수값으로 푸는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게 맞아요. 여기 y는 fx를 그리는 겁니다.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가운데는 n이겠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 10, 20인데 10쪽이 함수값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10과 20이 전부 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이 여기 크고 함수값이 20이 작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본인이 그리면서 찾아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제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안 하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한번 해보고 그냥 약간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그냥 이걸 딱 보는 순간 10하고 20이 좀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래 여기쯤을 10으로 잡고 10보다 더 아래쪽에 20이 나오게끔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그릴 수 있죠? 그러면 10의 함수값이 더 크고 20의 함수값이 더 작게. 마찬가지로 4하고 22도 이런 느낌으로 그려. 22면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놈보다 더 함수값이 작게 그려야 되니까 더 왼쪽으로 치우쳐야 돼. 함수값이 더 작게 얘보다 더 왼쪽으로 치우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요게 포인트였어. 자연수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아무래도 10과 20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정중앙 이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얘랑 길이 같은 점. 그런 점이 있겠지. 이 점의 좌표는 15점. 근데 보시다시피 m이 15보다는 작죠.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과 20의 정 가운데보다 m이 작은 거예요. 왜냐면 이 오른쪽으로 치우쳤잖아요. 마찬가지야. 14하고 20에 대해서도 평균을 계산을 할 건데 그 평균이 22가 평균하고 더 가깝고 4가 m보다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평균도 요 m보다는 왼쪽에 잡혀요. 뭐 대충 어느 쪽 잡을까? 이쯤 잡아. 얘랑 요 간격이 같게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평균 값이 4와 22의 평균이니까 26이 13이죠. 그럼 13보다는 m이 큰 거야. m보다 왼쪽이 잡혔으니까. 그래서 m이 13과 15 사이에 있어요로 답이 되게 쉽게 나오는데 우리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어. 이런 구조. 왜냐면 평소에 하던 거는 막 뭐 표준화해서 답하고 했었는데 요거는 좀 다르게 풀었죠. 그래서 애들이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평균을 구했지? 자, 이거는 이제 마무리는 할 수 있는 거죠. 평균에 m이 14라는 거 나왔으니까 표준화해서 마무리는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요건 여러분이 계산을 하도록 하세요. 이런 느낌? 됐어요? 그래서 요 되게 자주 나오는 뭐 이거 처음 출제된 이후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아요. 318쪽 보자. 318쪽의 개념 익힘 10번은 보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까 하거든. 이 문제 한번 보세요. A 과수원의 귤의 무게 평균 표준 편차를 줬고요. B 과수원의 무게 평균 표준 편차 줬으니까 A, B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X, Y 두 개인 거야. 그냥 분포가 두 가지인 거야. 알겠죠? X의 분포가 있고 A의 분포가 있고 B의 분포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가 뭐 이거 2I일 확률이라고 B가 이거 뭐 2I일 확률인데 둘이 같다. 그냥 표준화 한 다음에 둘이 같다고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쪽 파트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 거야. 넘어갈게. 그 다음에 319쪽 보겠습니다. 319쪽을 볼게요. 개념킴 11번 있잖아요. 개념킴 11번. 문제 보세요. 개념킴 11번이요. 자, X의 분포를 줬죠. X의 평균 분산이 보이시죠? X의 평균 분산이 있는 겁니다. 그 N 50하고 10제곱이 X의 분포예요. 그래 놓고 Y가 얼마 이하일 거 구하라고 했죠. 근데 Y는 2X 빼기 1이야. 얘들아, Y가 2X 빼기 1이야 이렇게. 그러면 Y의 평균하고 분산 못 구하면 안 되죠? Y의 평균 분산 이거 평균값 고유정률 구할 수 있다며. 이거를 구해서 Y의 분포를 새로 만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Y의 분포를. 이해돼요? 평균값 고유 정리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값 고유 정리로 Y의 평균 분산 구해서 답하시는 문제. 알겠니?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도 편안하게 풀린다. 그런데 이해됐어? 그런데 644번을 다시 한번, 자, 이거 한 번 더 또 나와. 644번의 나 조건을 보세요.
644번의 라 조건. 자주 나온다고 했지? 작다와 크다야.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데 상관없어. x도 표준화하면 되고 y도 표준화하면 돼. 그러면 동일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표준화 각각을 해. 작다와 크다의 합이 1이 됐대. 그러면 표준화한 수치가 같아야지. 같아야지. 이해 안 돼요? 어차피 표준화를 해야 돼, 각각을. 작은 부분과 큰 부분 더해서 1이 됐대. 그러려면 둘이 같아야지. 표준화한 수치가. 그래야 작은 곳, 큰 곳의 합이 1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다 조건을 봐봐, 다 조건. 작은 확률과 큰 확률이 같대. 그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표준화해서 서로 대칭. 그죠? 표준화를 할 때 작은 확률과 큰 확률이 같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화했을 때 둘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만 이해하시고 풀면 쉽게 풀린다고. 알겠어요? 꼭 풀어보세요. 넘어가.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자, 12번 풀어보세요. 개념이 김 12번. 여기 지워도 될까? 안 찍었던 것 같아. 찍었나요?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찍었나? 약간의 국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모집 인원은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했다. 모집 인원은 20명. 근데 응시한 친구들이 1000명. 성적 분포가 정규 분포의 70.8. 70하고 8. 자, 여기서 이제 점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성적이니까 성적, 점수. 그죠? 성적, 점수야. 성적인데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래. 자,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A 이렇게 놓으시면 결국엔 뭐냐면 얘는 점수라네. 점수가 합격 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을 계산하면 이게 합격할 확률이거든. 근데 1000명 중에 20명이 뭐지? 요게 그 합격 확률을 알려주는 거죠. 얘가 합격 확률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합격 확률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1000분의 20이니까 0.02라는 걸 얘를 보면서 확인하고 그 합격할 확률이 0.02을 알면 끝나는 문제. 그러면 점수가 구해진다. 표준화만 하면 되니까. 이해될까? 그럼 표준화를 했을 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가 0.02가 되려면 여기가 0. 이거 Z야. 여기 뭐 이거는 ZA라고 이렇게 쓸게. 이거 표준화를 했더니 어떤 값이 나온 거죠.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돼? ZA는 2요. 얘가 2여야 돼. 2. 표준화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너는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겠지. 이제 2가 됐으니까 A는 70점으로부터 표준 편타 2배만큼 크면 되지. 16점을 더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뭐 암산으로 돼야 돼. 알겠어?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요것도 요런 식으로 풀어서 오면 되겠다. 자, 321쪽은 321쪽은 일단 오늘은 패스. 이거 너희가 풀어야 돼. 321쪽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너희도 고민 좀 하면서 풀어봐야 돼.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여기 꼭 풀어보세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이게 이제 정규분포의 마지막 스토리인데 사실은 요 앞에까지는 표준화만 하면 문제가 그냥 다 풀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여러분은 아직 처음이고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래도 여전히 문제 풀 때 약간 버벅버벅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연습하시고 복습 좀 하시면 여기 앞에까지가 좀 대체로 그냥 너무 편하게 풀려 문제들이. 약간 재미가 없어요. 너무 그냥 표준화하고 딱 하면 그냥 끝나고 표준화하고 딱 하면 끝나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표준화 할 수 있을까? 일단 표준화 했더니 답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왜 풀리는지도 몰라. 그냥 답이 잘 나와요. 앞부분이. 근데 이 부분부터는 조금 재밌어져요. 앞에는 약간 재미가 없는데 여기는 약간 재밌어집니다. 요소가 한 가지가 추가돼서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다이나믹해져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항분포 기억나시지요? 이항분포가 뭘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그랬었지? 내가 어떤 분포다 이렇게 말했었지? 어이구 훌륭해. 자, 이건 사실은 나만 쓰는 용어야. 이거 나중에 선생님한테 독립시행 확률 분포 막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항분포를 나는 독립시행 확률 분포라고 불러.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으로부터 등장하는 확률 분포란 말이야.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 분포라고 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뭐인지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 번 더 짚어줄게. 독립시행이라는 건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그렇지?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요. 그런 거야. 그렇지? 1의 눈이 R번 나왔어요는 이상확률 이항분포가 아니라 독립시행 확률이고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이항분포입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분포. 횟수의 분포, 횟수의 평균이야. 그게 이제 독립시행 확률 분포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자 이런 걸 따른데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죠? 이게 이제 시행 횟수였죠? 시행 횟수. n번 시행했구나.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었죠? 발생할 확률.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진 거야, 예를 들어. 근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X는 자연스럽게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걸 이면 자연스럽게 X는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는 자연스럽게 정규분포화 된다 이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기는 해요. n이 충분히 커야 돼요. 실제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 통계가 그리 수학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확률 통계는 약간 덜 수학적이에요. 수학이라는 건 되게 엄밀하잖아. 엄밀하거든요. 근데 이항분포는 그냥 n이 좀 크면 이래요. n이 좀 많이 크면 정규분포가 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의 기준이 있기는 있어. 근데 교과서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거기 여러분 325쪽 볼래요? 시훈아 325쪽에 맨 위에 보세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라는 말은요.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충분히 큰 면이 얼마인가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대략 100 이상이면 100 이상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0 이상이면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정확한 그 기준치가 거기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 색칠된 거 보이시죠?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이면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냥 N이 좀 커. 독립시행을 했는데 100번 이상 했어. 그러면 걔네들은 다 정규분포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 이항분포라는 거는 횟수죠. 횟수. 몇 번 발생했느냐의 횟수예요. 횟수.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시원한 조금만 참아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을 던진 거예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이게 이항분포란 말이에요. 그죠? 이항분포란 말이에요. 그럼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10까지죠. 그쵸? 0부터 10까지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10번을 시행을 한 상태에서 그 분포를 확률 계산을 쭉 해주면 얘가 약간 이런 산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정규 분포라고 하기엔 부족해. 20번 해도 좀 약간 별로야. 근데 100번 이상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확률값들이 빵번 나올 확률부터 좋아 이렇게 할까? 120번 시행할게. 120번 던질게. 1의 눈이 나올 평균은 얼마야? 20번. 그쵸? 오케이. NP 기억나? 평균이 NP잖아. 1의 눈은 6분의 1이잖아 확률이. 120번을 시행했으니까 곱하면 20번이죠. 평균 20번 평균적으로 1의 눈이 나와 120번 던지면 그때 그 확률들이 어떻게 되냐면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거의 정규분포 곡선이 되더라 이거야. 항상 충분히 크면. 이해될까? 그래서 독립시행인데 n이 100 이상 많이 크면 걔네들은 늘 정규분포가 돼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자,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건 너희 관심 안 가져도 되고 통계가 그래요. 야, 증명 이런 거는 됐어.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계가. 그래서 수학적이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그러면 x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당연히 np가 평균이니까 평균. 그죠? 그 다음에 분사는 npq였죠. 네. 그치? 그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기한다면 이렇게. 이거를 반드시 따르더라 이거야. 따르더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x가 얼마 이상인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확률, 목적이 확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독립시행이 중요한 게 독립시행 이항분포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도 또 독립시행을 까먹었었단 말이야. 이항분포가 중요해. 독립시행을 알아야 이항분포를 알고 또 이항분포를 모르면 또 정규분포를 또 못해요. 그래서 셋 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327번은 여러분 혼자 푸시고 그러니까 327쪽은 328쪽 328쪽의 개념이 2번을 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뭐라고 돼 있냐면 범죄자가 출소 후 재범 확률이 꽤 높네요. 자, 재범 확률이 0.8이래. 야, 이거 되게 높다, 그죠? 0.8인데 400명이 출소를 했나봐. 400명이 출소를 했어. 자, 출소했어요. 그 감옥에서 나온 거야.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가 300명 이상이 하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범죄 저지른 사람이 300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확률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확률인 거야. 확률.
확률. 오케이? 자, 있잖아.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독립시행 상황이라는 거는 같은 시행 반복하는 거라고 했죠? 주사위 100번 던져요. 독립시행이라고 했잖아. 어떤 상황이 독립시행인지를 바로바로 인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지하잖아. 근데 그렇게 잘 안 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100명이 시험 봤어. 합격 확률 독립시행입니다. 이항분포로 넘어가야 돼요. 어? 100명이 백신을 맞았어요. 치유될 확률 이렇게 가면 독립시행 이항분포 정규분포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어? 자, 예를 들어서 400명이 출소를 했어요. 야, 너 저 범죄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한 명 한 명 물어보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인 거야. 400명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조사할 거 아니야. 범죄 저질렀나. 독립시행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공장에서 제품을 10,000개를 생산을 했어요. 불량의 확률, 독립시행,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 출소, 몇 명, 이랬으면 이거는 이항분포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400명 시행한 거야? 0.8. 괜찮? NP. 충분히 크다? 충분히 커. 그러면 너는 뭘로 바뀌어? 정규분포로 바로 바뀌어. 320. 여기다가 0.2를 추가로 곱해야 되죠. NPQ 0.2 곱해주세요. 그럼 얼마야? 64인가요? 64? 0.2 곱하면 64야? 8제곱. 자, X라고 이거 쓸 때 항상 너 누구라고? 범죄한 사람 수, 그쵸? 죄 정의는 사람 수야. 그치? 얘 똑같아. 범죄한 사람 수야. 사람 수. 그 사람 수가 300 이상의 확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주의할 거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풀이가 이러니까 띠디디 따라가지 마시고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헷갈림. 나중에 보면 X, Y가 난리가 나거든요. 정확히 안 짚으시면 틀려요. 범죄한 사람 수가 3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노테이션 정확히 하시고 사람 수예요. 사람 수 300 이상인 사람 수가 300 이상인 확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화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풀이는 똑같은 거예요. 표준화만 하면 돼. 300이니까 야 20이 부족하다. 20이 부족해. 2.5배 아닌가? 네. 8에다 2.5배 하면 20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5 이거 돼.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5 이상 2.5가 얼마래요? 0.49래. 여기가 0.49니까 전체 확률은 0.99. 0.99가 답이에요. 이 문제 답. 이건 진짜 나쁜 새끼들. 너무 높다. 재범이라고 그러죠. 재범할 확률이 0.99야. 뭐 어떤 범죄일까? 무슨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무섭네. 이런 애들은 출소시켜주면 안 돼. 그죠? 안 돼. 내란은 아니겠죠. 내란. 자, 출소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너무 높아. 됐죠?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독립시행과 이항분포를 연결짓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뭐 연습 하나 정도만 해볼까요? 이거 뭐 655번 한번 해볼래? 655번.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는 거야. 특별한 건 없는데 정규분포라는 말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시행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항분포 한 다음에 정규분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192명, C 고객이 42 이상의 확률. 간단하다, 그쵸? 예, 확률은 C라고 잡으세요. C가 바이노멀 192, 0.5니까 4분의 1. 정중부로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정중부로 넘어간다. 그러면 얼마지? 48,6의 제곱이요. 48? 48,6의 제곱이래요.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Z 40이니까 저기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이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괜찮지? 괜찮죠? 조금 더 약간 더 재밌어지는 거야. 아닌가? 재밌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다 됐고요. 그렇지. 뭐 개념팀 3번 그 라인은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개념이 팀 4번 볼게요. 개념이 팀 4번. 개념팀 4번 보세요. 프로가 개념팀 4번. 약간의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승선할 확률이 예약 고객 중에 승선할 확률은 그러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란 소리죠. 그래서 X가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게 뭐냐면 예약자들 중에 너가 타냐 안 타냐 이거 하는 거잖아. 예약자들이 400명이니까 400명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확률은 5분의 4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항상 써주라 그랬어. 얘는 뭐예요? 승선한 사람수, 그쵸? 사람수 이렇게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원이 340이니까 이 승선한 부에 타는 사람이 340명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마무리 들어가시면 일단은 x가 누구를 따른다? 정규분포 얼마죠? 446 얼마야 이거? 5 8430 320 콤마 8의 제곱 8의 제곱 땡큐. 이렇게 될 건데 340이니까 표준하면 하시면 20도 그냥 2.5네요. 확률은 동일한 확률 나오겠다. 그죠? 표가 좀 다르긴 하긴 하네요. 표가 아까랑 달라서 0.4938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실 처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너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런 생각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예약 고객이 있잖아. 그치? 예약 고객이 있는데 예약을 정원을 초과해서 예약을 받는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정원을 초과해서 예약을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어차피 340명을 예약을 받아도 정원 초과 확률이 뭐야 이거? 미안해. 9938이죠?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5니까 요 아래까지 해서 0.5 더해줘야 0.9938이니까 그래도 1이 안 넘잖아요. 정원 초과를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사업할 때 수학을 못하면 사업을 못해. 재고 다 남고만 뭐 파는데 수학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수학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네, 다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과제가 다음 조합까지 338초까지거든요. 네. 다음 조합까지 338초까지 좀 많죠. 네, 많아요. 좀 많습니다. 주말이고 하니까. 그래도 얘들아 다음 주 끝이야.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이 통계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아니고 금요일 날입니다. 아니 수요일 날이 우리도 너희는 정규 수업도 없잖아 또. 수요일 날은 이제부터 방학이 화요일로 끝이에요. 방학 특강이 화요일이 끝. 방학 특강이 화요일로 끝. 그러니까 월화까지 특강하고요. 낮 수업이 있고요. 수요일은 낮 수업이 없어. 낮 수업이 없으니까 통계 수업은 금요일만 한다. 금요일날 광복절인데 미안하지만 그날이 특강 일정으로 잡아놨어요. 안 그러면 시수가 부족해서 이거 우리 끝을 못 봐요. 그래서 금요일날 합니다. 아시죠? 수고했습니다.